태극기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날,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충일은 고요함 대신 소음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마트에 붙은 할인 스티커, 여행 예약창에 떠오르는 붉은 글씨, 공휴일이라 즐거워야 한다고 떠드는 텔레비전 광고. 우리는 이제 그날의 정적을 잊었습니다. 묵념의 시간마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저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현충일, 그 하루를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날은 누군가의 삶이 멈춘 날입니다. 단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집안의 눈물이 있었고, 어린 자식의 기다림이 있었고, 남겨진 어머니의 빈 젖가슴이 허공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뼈 한 줌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현충일은 쉰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연예인 이름, 정치인 이름, 브랜드 이름. 그러나 그 이름들보다 먼저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이름 앞에 자신의 생을 바친 이들입니다. 묵념은 그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눈을 감는 그 1분, 가슴을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 안에는 수십만의 부름 없는 이름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철학자 산타야나가 남긴 이 말은 전쟁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앞으로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올해 현충일에는 그저 쉬는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을 위해 멈춘 이름 하나를 가슴에 새기시겠습니까? 이 방송은 그 물음의 답을 당신과 함께 찾아가고자 마음을 담아 시작합니다. 현충일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6월 6일이면 태극기를 달고 조기를 개항하며 전국에서 묵념을 하는 이날. 이날이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1956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법률 제179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억을 간직해왔습니다. 광복 직후부터 전쟁 중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 유족들이 모여 비석 하나 없이 풀밭에 묵념을 올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현충일의 뿌리입니다. 왜 하필 6월 6일일까요? 이 날짜는 농사철이 한창이지만 모내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잠시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며 조선시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망종일과도 시기가 비슷해 조상에 대한 예를 국가적 희생으로 확장하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그해 전투 중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비공식 추모 행사가 군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산산이 부서진 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떠나보내야 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묻지도 못한 채 아무도 없는 들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현충일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국립현충원에서 추념식이 열리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 유가족과 학생 대표가 함께 묵념을 합니다. 그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며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따라 멈춥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진정한 기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1분의 묵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날의 배경을 알고 이날이 왜 생겼는지 그 시작과 의미를 안다면 그 묵념은
더 깊은 울림이 되어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된 것만이 우리 안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단지 역사의 한 장이 아니라 지금도 숨쉬고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가 곧 지금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살아있는 자를 지켜냈다. 어느 군인의 마지막 일기에 남겨진 말처럼 우리는 지켜진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날, 그 하루가 바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숭고한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국가 전체가 피로 물든 처참한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과 북, 이념을 이유로 한 가족이 갈라지고 형제가 총을 겨누는 비극의 날들이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18살, 19살의 학생들이 연필 대신 총을 들고 교복을 입은 채 전장에 섰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포항여중 운동장에서 학도병 수백 명이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포항제철 앞에 있는 학도의용군 전적비의 이름 없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총알에 쓰러진 그들. 한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유골함을 받지 못한 채 구멍 뚫린 사진 한 장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렇듯 현충일은 단지 군인들의 날이 아닙니다. 전장을 직접 밟지 않았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 모두의 날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이른 봄부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땅 속에 숨겨진 이름 없는 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신원 확인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어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명, 그 단어는 슬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명으로 남겨두어선 안 됩니다. 그 무명의 희생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대신해 현충일이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포항의 학도병이 있고 지리산의 유격대가 있고 서울 시내를 방어하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와 기다리던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충일의 진정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기억이 없는 인간은 역사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충일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살게 해주는 기억의 날입니다. 그 기억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가 다시는 당연하지 않게 더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어른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아픈 과거를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그것이 바로 현충일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던 시절에도 현충일은 여전히 침묵 속의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지만 그 희생이 늘 같은 방식으로 기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긴 세월 동안 묻혀 지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투에 참여했지만
기록이 누락되어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헌신을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없어 40년, 5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들려주는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라 위해 한 거지. 보상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다만 기억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 속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단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기억을 충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충일이 되면 뉴스엔 추념식 장면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헌화하고 국민 모두 1분간 묵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날 하루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고개 숙이는 순간, 지하철에서 노인을 향해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자유롭게 말하고 거리에서 웃을 수 있는 평화에 감사하는 그 감정, 그 모두가 현충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충일은 과거를 위한 날이자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린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고 그 의미까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날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수록 기억하려는 노력이 더 간절해야 합니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현충일 주간에 학생들이 직접 유가족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학교 벽면에 전시합니다. 아이들이 손글씨로 쓴 글, 외할아버지는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선택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현충일의 의미가 단지 행사가 아닌 마음의 실천임을 느낍니다.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이 남긴 말과 삶을 조용히 되새기는 것, 그 기억이 이어질 때 현충일은 단 하루가 아닌 12달 내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빛바래지 않을 우리 시대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크고 위대한 것만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묵념 하나, 깊이 있는 감사 하나, 그것이 쌓여 나라를 이루고 미래를 엮어냅니다. 현충일은 그 조용한 첫 페이지입니다. 현충일은 죽은 자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잊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년 이 하루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를 위함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단지 추모의 날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앞에서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갈등보다는 이해를 택하자. 이런 태도가 결국 그분들이 바란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현충일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날이 왜 조기가 개항되고 왜 묵념을 하는지 알려주고 아이 손을 잡고 국민묘지나 전쟁기념관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것, 그 기억이 언젠가는 마음속에 깊이 남아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도 기억의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의미는 충분히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이 지켜낸 역사 속에서 현충일의 진짜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와 존중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께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나라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총을 든 이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 배려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묵념을 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십시오. 그 1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이 하루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이름은 잊혀져도 그들의 정신은 이 땅 위에 남는다. 국립서울현충원 입구에 새겨진 이 문장처럼 우리는 그 정신을 하루에만 새기지 않고 삶 전체에 퍼뜨려야 합니다. 현충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억이며 진정한 추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충일은 단지 하루짜리 국가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날은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입니다. 기억은 말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나이 든 우리가 이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그 진심을 배워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고 그 고통을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세대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겪은 피난길의 이야기, 아버지를 기다리던 밤, 라디오 속 전쟁 뉴스에 숨죽이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누군가에겐 잊히면 안 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손자에게, 딸에게,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현충일이 왜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날인지, 함께 TV를 보고 조용히 묵념을 하며 이날은 나라를 위해 살다 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날이란다. 말해 주십시오. 기억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의 무게, 침묵의 깊이, 그것이 바로 현충일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작은 기념식이라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현충일 걷기 행사, 묘역 돌보기 자원봉사, 동네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이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 기억을 생활 속으로 옮겨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기억을 통해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이 또 다른 이의 발자국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날이야말로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꿔온 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혼자서도 태극기를 달고 묵념을 하며 손자에게 말을 건네는 그 마음 하나가 다음 세대의 기억을 지탱하는 씨앗이 됩니다. 현충일, 이날은 고요한 감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 감동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장에 새겨서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념이 끝난 후에도 조용히 그 감정을 데리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모이고 쌓여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기억의 힘으로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현충일은 그저 국경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희생한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가슴에 품는 날이고 우리 삶에 감사와 책임을 더 씹히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에는 말없이 사라진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한 줄에 남지 않아도 기념비에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떠난다는 인사도 못하고 짐작조차 못한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햇볕 아래 당연한 듯 숨을 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사랑하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한다는 건 슬픔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하루가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현충일은 조용한 한 사람의 묵념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태극기를 달고, 당신이 1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그날을 아이에게 알려줄 때, 현충일은 단지 6월 6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오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오늘, 그들도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한 그 기억 속에서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올해 현충일,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묵념이 그분들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하루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 줄을 당신께 전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